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자, 수업 시작해 볼까요? 어저께 배웠던 우리 부분 복습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어, 어저께 우리 유동부채에서 예수금 했었죠?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그렇죠? 부채 계정.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내가 잠깐 맡아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때 잠깐 맡아놓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급여 줄 때 우리 원천 징수한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예수급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동성 장기 부채도 했었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태어날 때는 장기 차입금 같이 장기 즉 비유동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년에 갚아야 될 때가 오면 걔는 유동부채로 분류 변경해주고 계정 과목도 유동성 장기 부채 같이 이름도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얘는 유동 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를 했었는데 비유동 부채는 사채, 장기 차입금,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채를 했었죠. 사채. 회사가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 가서 빌릴 수도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돈을 빌려 왔을 때 증서를 발행해 주고, 그렇죠? 돈을 빌려 와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죠.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겉면에 찍혀 있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액면가액이라고 한다. 즉 만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을 액면가액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요. 사채에 그리고 찍혀 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 한다. 그렇죠? 사채를 찍을 때 약속한 이자율과 만기에 지급할 금액을 액면 이자율과 액면 금액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채를 찍을 때 액면가액과 액면 이자율을 정해놨는데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 사채가 싸게 팔릴 수도 있고 액면가액에 팔릴 수도 있고 비싸게 팔릴 수도 있다 그랬죠. 우리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아. 그러면 그냥 액면가액에 내놔도 팔린다고 그랬죠. 근데 액면 이자율, 즉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보다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더 높아. 그러면 우리 사채가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할인해서 팔아야겠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낮아. 그럼 우리 사채가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증 발행 되겠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회계 처리는요.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적어준다. 그렇죠? 그거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할인 발행되건 액면 발행되건 할증 발행되건 다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차액부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나온다. 거기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채 발행 시 그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빼준다.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준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충당부채가 뭐예요?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쵸? 마음의 빚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에 해당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에 전 임직원이 일시에 다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의 금액을 이걸 뭐라 그러나 해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랬죠. 그 금액이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되도록 기말에 설정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모자라면 채워주고 남으면 털어주고 하는데 보통 채워줍니다. 채워주는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가지고 부채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보충, 전입 다 같은 말이에요. 설정, 보충, 전입. 대손 충당금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중에 이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먼저 쓰고 모자라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준다. 이것 또한 대선 충당금 회계 처리랑 아주 유사하다 그랬죠.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고요. 음. 우리가 퇴직 급여에 대해서 조금 예를 좀 들어가지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좀 봅시다. 어제 한 내용인데요. 지금 한 내용을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정하는 분께를 좀 볼게요. X1년, X2년, 이렇게 칠게요. 얘는 11월 1일이고 12월 30일. 자, 5년까지 필요 없는데. 없겠다. 같은. 자,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한 직원이 X1년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X1년 2월 날 입사를 했고 쭉 다니다가요. X4년 뭐 예를 들어서 뭐 11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어,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직원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회계처리를 좀 볼게요. 어, 자, X1년 2월 1일 날 입사를 했고요. 쭉 다니다가 X4년 11월 30일 날 퇴사를 했는데 우리 추계액을 한번 볼까요? 추계액. 이 한 사람의 퇴직금 추계액을 봅시다. X1년 12월 31일 시점에 퇴직금 추계액 얼마 있을까요? 일단 X1년 12월 31일 이 사람 퇴직금 추계액은 없어요. 기준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1년을 일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오해하시는데 그 법은 최소한이고요. 회사에서 챙겨주겠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는 거는 더 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덜 주는 게 문제지 이제 더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기준 법상으로는 2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0일 날 퇴사한다 가정하더라도 이 사람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죠? 안 줘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속하고 있죠? 근속하고 있어요. X2년 12월 31일에 뭐 예를 들어서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합시다. 즉 X 이 사람이 12월 30일에 퇴사하진 않았지만 퇴사한다면 2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치는 거예요. 또 1년 일했어요. 그러면 한 두 배는 되겠죠? 두 배보다 좀 더 되겠지. 좀 덜 되겠 덜 되나? 몰라. 아무튼 500이라고 칩시다. 500이라고 칩시다. 이때 퇴사한다면 500의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할 때 퇴직금은요. 예를 들어서 800이라고 합시다. 800 지급했다. 좀 지급했다. 이런 지금 흐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분계 한번 해볼까요? 분계. 2월 1일 X1년 2월 1일 입사 시 분계, 입사 분계 어떻게 해요? 입사 분계 있어요? 입사 분계는 없죠. 채용 시는 분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채용 때는 분계 안 해요. X1년 12월 31일 결산 때죠. 분계 있어요? 이때도 분계가 없네. 이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죠? 추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X2년 12월 31일은요? 그때는요? 분계 있어요? 분계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야겠죠. 분계 어떻게 하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야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야 돼요. 대충이라고 할게요. 대충 얼마 쌓아야 돼요? 200이 돼야겠죠. 그럼 얼마 돼야 돼요? 네, 200 쌓고 이것만큼 뭐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퇴직 급여 200. 자, 그 다음에 1년 또 지났어요. X 3년 12월 31일 요때 X 3년 12월 31일이에요. X 3년 12월 31일. 잘 본 게 있어요? 있죠. 대충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예요? 500인데 얼마가 있어요 지금? 500 있으니까 얼마 더 해줘야 돼요? 얼마 더 해줘야 돼요? 300 더 해줘야겠죠? 퇴직급여 급여 300.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에서 뭘 뺀 거예요? 설정 전 잔액 있으면 뺀 거죠. 지금 200은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 요때가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예요? 200이죠? 설정 전 잔액은 없잖아요. 그쵸? 200 설정한 거고 X 3년에는요. 추계액은 얼마예요? 500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설정 전 잔액이 얼마 있어요? 200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00 된 거죠. 이거 아시겠죠? 옆에 어떻게 한 건지? 그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500까지 지금 태충이 500에 지금 설정돼 있죠. 500에 설정돼 있고 X 4년 11월 30일 날 퇴사했나요?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쵸? 800을 현금 지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나가야 돼요? 800 나가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세충 먼저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충 얼마 있어요? 얘는 쌓여있는 게 100 있죠? 그 다음에 세충이 쌓여있는 것보다 더 지금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 급여 얼마? 300 처리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가져요. 이런 흐름을 가지는데 지금부터 좀 제 얘기를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장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기록을 해요? 기말에 비용 계상하고 부채 잡고 비용 계상하고 부채 잡고 그 다음에 돈 나갈 때 부채 떨고 또 모자라면 비용 잡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퇴직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많죠.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 한 해 만에 뭐 해가지고 회사는 줄 돈 안 준다 그러고 종업원은 그쵸. 못 받는 경우가 분쟁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쵸? 분쟁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줘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야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또 뭐 퇴사를 하는 경우 뭐 아름답게 헤어지는 경우면 좋겠지만 뭐 서로 이제 끝이 안 좋으면 이거 돈이 막 목돈이 나가야 되는데 뭐 서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쟁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 안 되고 한 몇백만 원 예를 들어서 퇴직금 그렇게 장기 근속하지 않으면 뭐 몇천만 원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몇백 되는 돈인데 안 주고 버티고 있고 그쵸 그럼 못 받은 사람은 그거 달라고 하다가 인정 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소송해야지 그쵸 소송하면 적어도 2, 3년 걸리고 소송 비용 들고 아유 더러워서 내가 진짜 이러면서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많은 그게 고액이면은 당당하게 법정 가가지고 다투는데 몇백 안 되는 돈 가지고 법정 싸움 하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봤더니 해보세요. 회계 처리부터 볼게요. 일단 회계 처리 보세요.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죠. 회계 처리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매해 뭐 하고 있어요? 비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비용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비용 부채, 비용 부채, 비용 발생, 부채 발생,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은 따박따박 지금 발생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법인세 줄여주고 세금 혜택 다 받고 있는 거죠. 비용이니까 세금을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근데 이쪽 보세요. 이쪽. 이거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뭐예요? 장부에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장부에 이렇게 적어두기만 한다고. 내가 빚이 있어요라고 적어두기만 하는 거예요. 에?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퇴직금 나갈 때 뭐해요? 현금이 따박 이렇게 목돈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장부는 말 그대로 장부상에다가 부채만 적어 놓는 거고 돈 나갈 때는 한 방에 목돈이 나가요. 장부상에 부채 적어 놓는다고 뭐 돈이 뭐 있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부채만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과 부채니까 이건 현금을 넣었다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혜택만 보고 나중에 돈 나갈 때 돈 안 주면 그냥 종업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장부상의 부채니까 장부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장부상의 부채만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종업원이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러 제도를 거쳐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지금은 무슨 제도까지 왔냐면요. 퇴직 연금 제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는 퇴직 연금 제도. 퇴직 연금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 전통적인 회계처리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 연금 제도까지 와 있어요. 퇴직 연금 제도는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갑자기 기업이 목돈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돈도 못 받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 연금 제도는요. 근로자 퇴직금의 수급 조건이 생기면 어떻게 알아? 바로바로 그 사회 회사 밖에다가 불입을 하라라는 거예요. 납입을 해두라라는 거예요. 이런 요건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바로바로 돈을 넣어두면 쌓아두면 일단 회사 밖으로 나가니까 회사 밖에 보험회사나 했던 다른 통장에 쌓이니까 나중에 돈 뗄 일 없고 근로자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도 나중에 목돈으로 부담 갈 일 없고 그렇죠? 그런 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퇴직연금 제도는요. 그렇게 목돈으로 만든 거를 또 문제가 또 뭐냐면 퇴직금을 이렇게 일시로 줘버리면요. 퇴직금을 일시로 줘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요즘에는 평생 직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직장을 30년 다니면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퇴직금이 나오지만 요즘 직장을 뭐 20대도 옮길 수 있고 30대도 옮길 수 있고 하는데 퇴직금 나오자마자 나오면 그 돈을 여러분 28에 퇴사를 했어요. 퇴직금이 조금 있어. 내가 40년 뒤에 이거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이거 4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죠. 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다 녹아 없어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건 퇴직 이후에 내가 일하지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건데 그게 퇴사할 때마다 목돈으로 막 따박따박 들어와. 그러면 그게 나만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안 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사회에 예치함으로써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연금이죠. 연금. 이 연금이 뭐예요? 일시금은 한 방에 받는 거고 연금은 뭐예요? 목돈으로 목돈으로 한 방에 받는 건 일시금이고 연금은 죽을 때까지 쪼개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물론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도 일시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다 문제를 종합해서 만들어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 즉 사회에 불입하고 연금 형식으로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제도고요. 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이에요. 이름이 좀 무지막지하죠. 확정 급여, 확정 기여. 확정 급여형은요, 실무에서는요, D라는 이름으로 많이 써요. DB. 너무 이름이 기니까 DB 그래요. DB형. 확정 기여형은 DC형이에요. DC형. Defined Benefit에서 확정 급여를 번역해서 확정 급여라고 한 거고요. Defined Contribution에서 확정 기여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요 두 개에 대해서 차이를 알고 회계 처리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문제는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FAT 1급에서는 두 개는 우리 지금 현행 기준이니까 좀 이해를 해두면 좋아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DB형, DC형. 자, 일단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근로자 퇴직금을 사회에 예치한다는 건 똑같아요. 사회에 예치하는 건 같은데 사회에 예치하는 건 같은데 이 급여형과 기여형은 이 예치한 퇴직금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있으면요, 우리 회사가 다른 보험사 내지 금융사랑 계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라고 할까요? 신한은행 퇴직연금팀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퇴직금은 이제 신한은행에다가 매년 발생하는 족족 불입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사전에 해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회사의 퇴직금을 그냥 부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족족 예치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실제로. 그러면 예치를 하면은 뭐가 생겨요? 자, 일단 여기다가 할까요?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예치를 하면은 뭐가 생겨요? 개인 통장이 하나씩 생기죠. 사원 A, 사원 B, 사원 C 해가지고 통장이 하나씩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통장. 그 통장이 생기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묵혀둘 수는 없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고요. 보험사로 할까요? 보험사. 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회사 밖에 있는 금융회사예요. 보험사. 보험사가 있고 보험사에 불입 납입을 했다고 칩시다. 납입을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했어요. 보험사에다가 퇴직금이 발생하면 이렇게 뭐 200원, 500원 이렇게 발생하면 실제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뭘 만들어 주라면요. IRP는 아니고 IRP는 이제 퇴사했을 때 나오는 거고 통장 하나 만들어 준다고 쳐봅시다. 통장. 퇴직금 통장 하나. 그냥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장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돈을 넣어요. 그렇죠? 개인별로 이렇게 쌓아둔다고요. 너 거 얼마, 너 거 얼마 이렇게 쌓아둔다고요. 자, 그러면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 있는데 확정 급여형에서는요. 확정 통장 하나 쌓아두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통장에 돈이 막 쌓일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만히 묵혀두나요? 그렇진 않겠죠. 가만히 두진 않아요. 이거를 뭔가 투자를 해야 돼. 이 돈을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 즉 운용을 해야 돼. 운용, 운용 지시 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운용 지시라는 거는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투자해라. 또는 채권에 투자해라. 주식도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해라.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해라. 또는 코스닥에 투자해라. 뭐 코스피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굴려라라는 운용 지시를 해야겠죠. 이해되세요? 돈을 어디다 투자해라라는 운용 지시를 해야 돼. 그리고 운용을 하면 뭐가 생겨요? 수익이나 손실이 생기죠. 수익이나 손실이 생기잖아요. 일단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주식에 투자해도 주식값 이거를 10,000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나면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장에 들어간 이 퇴직금은요, 운용을 누군가 해야 되고 수익이 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의 차이는요, 이 보세요. 이 보험사에 들어간 이 돈은요, 나중에 결국은 누가 받는 거예요? 종업원이 수급을 하죠. 퇴사했을 때 이걸 받게 돼요. 퇴사하기 전까지는 못 받아요. 그냥 불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퇴사하게 되면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뭐 옮겨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저 이 여기 있는 이 통장에 들어간 퇴직금과 이 운용 수익 이런 거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는데 확정 기여형은요. 확정 급여형은요. 확정 급여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통장의 운용 지시와 수익과 손실은 다 누구 책임이다? 회사의 책임인 거예요. 회사의 책임. 회사의 책임.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10,000원에 지금 통장에 지금 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요.
운용 지시 이거를 어디다 투자해라 말아라 빼라 하는 거는 누가 통제한다? 회사가 통제하는 거예요. 회사가 통제하고 회사가 통제하니까 운용 지시를 회사가 하니까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 통장에서 난 수익은 누가 먹을 수 있다? 회사가 먹는 거예요. 손실이 나면 또 회사가 보전해 줘야 돼요. 종업원 입장에서는요.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10,000원 예를 들면 10,000원 이거 딱 확정된 퇴직급여만 보장되는 거예요. 즉 이게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종업원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확정된 급여만 받도록 돼 있어요. 확정된 급여. 즉 구립된 10,000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손실이 나건 뭐 하건 난 관계없고 확정된 급여만 받겠다. 퇴직급여만 받겠다. 확정 급여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면에 확정 기여형은요. 확정 기여형은 이 통장의 운용 지시 이거의 운용 지시와 운용 지시에 따른 요 뭐요? 수익과 손실이 누구 책임이다? 종업원 책임, 종업원 책임.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만 딱 하면 끝나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만 하면 회사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10,000원 가지고 어디 투자하세요? 어디서 돈 빼세요? 뭐 어디에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수익 나고 손실 나는 거 다 누가 책임진다? 종업원이 그냥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납입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끝. 네가 알아서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확정 기여형이냐면요. 회사 입장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여하고 기여금이라고 그러죠. 확정된 금액을 기여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회사는 복잡하게 종업원들의 그 퇴직금을 운영할 관여할 그게 없어.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기여하고 끝. 확정 기여형은 확정 급여형은요. 종업원이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일정한 금액만 주세요.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가지고 뭐 수익을 먹든지 손실을 하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확정된 급여만 주세요라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귀속이 이거는 회사 귀속. 이거 운영 이거 있죠 이거. 이건 회사 귀속이에요. 회사 귀속이고요.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 귀속이에요. 뭐가 운용 지시와 이런 수익과 손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통장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시면요. 일단 정리를 하고 볼게요. 거기 볼게요. 60페이지 보시면요. 60페이지 퇴직연금의 종류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 사용자죠. 기업 회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이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만 보시면 돼요. 기업이 약정된 퇴직급여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손실이 나던 수익이 나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 종업원이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확정 기여형은 DC형이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누가? 종업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냥 불입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회계 처리를 볼게요. 회계 처리 이제 알아야겠죠. 이제 우리 이해했으니까 우리 회계 처리 알아야지. 확정 급여형 운용의 책임과 결과가 누구한테 있다? 회사 기속이에요. 회사가 다 책임지고 요거에 수익이 나도 회사가 먹고 손실이 나도 회사가 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 급여형 볼까요? 회계 처리 확정 급여형 나와 있죠.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확정급여형에서 퇴직연금 불입 시 회사가 퇴직연금 요거 불입이에요. 요거 불입할 때 요때 회계 처리 볼게요. 보험회사에 매년 연말에 보험회사에 발생한 분을 이렇게 불입할 때 회계 처리. 불입할 때는요. 현금이 나가 거기 볼까요? 불입 시 60페이지예요. 신한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운용수수료 1,000원을 별도로 현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일단 현금은 총 얼마 나갔어요? 3만 1,000원 나갔죠? 1,000원 수수료고 3만 원은 불입금, 납입금이에요. 그렇죠? 납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처리한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래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3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수수료 처리하면 되겠죠? 수수료 비용 그냥 흰색으로 적을게요. 수수료 비용 하시면 돼요. 아이고. 수수료 비용 하시면 돼요. 얼마?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이 새로 나왔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통장 있죠, 통장. 우리 보통예금 통장 있죠. 보통예금 통장하고 똑같아요. 내가 통장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사회에 있는 통장이다. 근데 통장이긴 통장인데 얘가 뭐랑 관련된 거예요? 퇴직급이랑 관련된 거죠. 퇴직급이랑 관련돼서 그거 할 때 확정급여형 할 때는요. 회충도 같이 쌓아야 돼요. 부채가 있죠.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회충이 있으면 내가 부채가 있는데 실제로 돈 내놓은 건 얼마예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퇴충 밑에 퇴충 마이너스로 보여줘요. 퇴직, 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표시할 때는요. 부채 마이너스입니다. 퇴충의 마이너스. 퇴충의 마이너스라고 부채 마이너스. 퇴직급의 충당 부채 마이너스예요.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시할 때만 이쪽으로 오는 거야. 대변으로. 왜냐하면 이거 부채도 계산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분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확정급여형은 퇴충도 하고 퇴직급 부채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회 예치한 거는 이렇게 사회 예치 따로 이렇게 분개를 해야 돼요. 퇴충 분개랑 이게 같이 결합이 돼요. 그 다음에 운용수익 발생 시, 이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발생했다. 운용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1,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내가 잘 운영해가지고 그쵸? 운영해가지고 뭐가 이자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자가 지금 수익이 생겼다. 다행히 손실 안 나고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3만 원 불입한 거에서 지금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했대? 운영 수익이 1,000원이 발생했죠. 그럼 뭐가 늘어요? 통장 잔액이 늘겠죠. 네? 보통 예금하고 똑같다니까 이 잔액이 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연금 운용자산을 얼마? 1,000원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보통 예금에서 이자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예금 통장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이거 늘려주고 줄여주면 돼요. 상대 계정은 이자 수익 하시면 돼요. 이자 수익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에서는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에 더하고 빼고 해주시면 돼요. 더하고 빼. 그리고 특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뭐다? 이 퇴충의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즉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눈빛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까 그냥 아까 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10만 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만 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임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 내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 있다라는 거. 10만 원 있다는 얘기죠. 있잖아요. 이 퇴충 10만 원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10만 원을 다 밖에다가 예치해 놨어. 네? 다 밖에다가 특정 급여형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돈으로 그때그때 예치를 해놨다고.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얼마가 돼요? 10만 원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내가 줄 돈은 10만 원 있는데 이미 밖에다가 10만 원 쌓아놔서 실질적인 부채는 없어요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좀 연결이 돼야 돼. 이게 퇴직연금은 없을 때는 부채로만 쌓아둔다니까. 부채로만 쌓아둔 장부상의 부채만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못 받는다니까. 못 받을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밖에다가 쌓아두게 하고 그 회사 밖에다가 쌓아둔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보통 예금처럼 이렇게 해놓고 얘를 표시할 때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하면 이 중에서 얼마 쌓아놨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수익 등으로 해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회사가 수익 먹고 손실 나면 회사가 떠안고 다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게 이 확정 급여형이거든요. 확정 급여 일단 다 확인하고 갑시다.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운용 수익 발생 시 해가지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이자 수익 해도 되고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 해도 상관없고요. 이자 수익 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수익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불입시 60페이지 제가 위에 그 사례 위에 읽어볼게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불입 금액이 회사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 납입으로 소멸되는 거 확정 기여형이에요. 나는 납입하면 끝.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안 쓸래. 불입하면 끝 하는 거 확정 기여형인데 확정 급여형은 납입한 다음에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사가 책임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확정 급여형 회사의 자산, 즉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된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 즉 부채 차감 계정으로 재무 상태 표시한다. 이렇게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운용 수익 발생 시 퇴직연금 운용 수익 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 반면에 확정 기여형 있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요. 이건 아주 심플해요. 얘는 완전 간단해요. 완전 간단해. 왜 간단할까요? 회사는요. 이거 기여금 있죠? 기여금을 내는 순간 모든 의미에서 해방돼요. 이거는 다 누구 거다? 이제 종업원이 이제 알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는 순간 끝이야. 내는 순간. 거기 예를 볼게요. 61페이지. 신한은행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3만 원 현금 납부했다 했죠. 확정 기여형. 그러면 현금 나가죠. 현금이 3만 원 나가죠. 그럼 회사는요. 납부하면 끝이야. 끝.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 퇴직 급여. 매년 비용 처리 떨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퇴충도 필요 없어요. 퇴충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필요 없어. 그냥 비용 잡고 끝이에요. 완전 심플하죠. 확정 기여형 이처럼 이렇게 심플해요. 그래서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 그냥 끝. 비용 처리 끝. 돈 내고 비용 처리 끝. 이게 그 이제 의무가 돼가지고요. 제가 람정 있을 때는 그 당시는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 가입이었어요. 점점 줄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0인 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이제 소규모 기업도 많이 의무 가입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보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지금 줄어들었을 거고요. 처음 도입하게 될 때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어요. 회사 대표랑 직원 대표랑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확정 급여형을 할지 확정 기여형을 할지 아니면 둘 다 할지
처음에 정하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입사한 사람들은 정해진 바에 따라서 뭐 한쪽만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양쪽이 있으면 정할 수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정할 수가 있어요. 람정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는 땅수로 들고 확정 기여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 이게 진짜 할 일이 많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지만요. 거의 제일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예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실무도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 그래가지고 보험사를 계리사를 따로 그거 저기 보고서 리포트를 받아야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 아주 난잡한 복잡한 그러니까 일 손이 많이 가는 회계 처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에 비해서 확정 기여형은 어, 세상 편해요, 그렇죠? 끝나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결정은 안 났는데 아무튼 저는 초기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네? 확정 기여형 하시겠어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특징 아시겠죠? 확정 급여형은 뭐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확정된 퇴직금만 받는 거고 확정 기여형은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책임하에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뭘 하시겠어요? 이게 뭐 장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퇴직금이 많아가지고 수십 년 쌓여 있어서 지켜야 된다. 무조건 이건 지켜야겠다. 그러면 확정 급여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확정 기여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큰 돈이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 목돈이다. 그러면 확정 기여형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확정 기여형을 하면요. 은행에서 처음에 뭘 하라 그래요. 이거 하라 그래요. 운용 지시 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선택에 내몰리는 거야. 주식형은 뭐고 채권형은 뭐고 해외 주식은 뭐고 어? 해외 채권은 뭐고 막 이런 용어들을 접해야 된다고요. 아니 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안정자산에 얼마, 위험자산에 얼마 이걸 정해야 된다니까. 강제로 공부가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법적으로 아주 위험한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 퇴직금을 비트코인 투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국민이 그런 거는 못 해요. 어차피 그 범위가 이 손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손실 나고 너무 많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적당히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는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지. 3개월마다 이 리포트가 날라와요. 당신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마이너스 3.19. 이렇게 이게 잘 안 돼. 생각보다. 뜻대로 투자가 되면 뭐 전업 투자해야지.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나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뭐 자기가 공부가 되잖아 억지로. 그렇죠? 젊은 나이에는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사람 있죠? 11월 30일에 퇴사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사하면 일단 여기서 이게 이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그거를 홀랑 까먹으면 안 되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홀랑 까먹지 말라고 지금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만 빼먹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에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그게 다른 회사에 도로 정보가 가서 또 거기 있는 퇴직금이 거기에 쌓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퇴직 통장은요. 퇴사할 때까지 수급 요건이 55세인가? 몇 세죠? 될 때까지는 못 깨요. 계속 쌓이는 거야. 그리고 수급 요건이 되면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 일시금으로 받을지, 목돈으로 받을지, 연금형으로 받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 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예요. 우리나라 제도와 사이 회계 처리까지 다 봤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요거는 아직까지 FAT는 안 나왔어요. 요거는 나왔어요. 쉬우니까. 확정 기여형은 어떻게 한다? 납부하고 비용 처리해요. 그냥 납부하고 비용 처리. 그죠? 할 수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저기 뭐냐 필수 분기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130페이지.
130페이지 어제 2개 안 한 거 있거든요. 130페이지 5번과 6번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5번과 6번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확정 기여형이 심플한 거예요.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회사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리뷰션, 확정 기여. 그러니까 더 심플한 쪽은 확정 기여형이에요. 확정 기여형. 5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만 원을 은행에 납부하였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 그랬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끝나요. 단 납부한 금액 중 2천 원은 운용 수수료에 해당한다. 뭐 수수료도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고 보시면 5번 분기 밑에 답을 보시면요, 현금 3만 원 납부했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 중에 2천 원은 수수료예요, 그렇죠? 그 중에 2천 원은 수수료. 그러면은 2천 원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28,000원은 우리 퇴직금 기여형 퇴직금 기여금 한 거 준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반면에 6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만 원 납부하면요,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통장이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금 3만 원은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요. 성격은 부채 마이너스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마이너스. 충당부채 마이너스. 그러니까 퇴직 확정 급여형은 퇴충 아까 했던 분계 있죠. 퇴충하고 그 설정 분계 다 하고 이것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 기여형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나. 아시겠죠? 네, 됐고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이것 마저 하죠. 거기 그 61페이지에 비유동 부채 있는데 우리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인 거 아시겠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요거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있었죠? 내가 임차가 빌린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린 거죠.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고요. 임대 빌려줬어요.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아왔어. 나중에 보증금 줘야 되잖아. 나중에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 그럼 부채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자산이고 임대 보증금은 부채예요.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고, 그렇죠?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도 있는데 이게 장기로 가면 얘도 유동부채에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가 채권 채무 마무리 해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